이제부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살펴볼 건데, 그 전에 2차 함수 그래프 중등 과정에서 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 얘기할 때는 2차 함수 형태에 대한 얘기를 우리 했는데, 형태가 이제 기본형, 표준형, 그리고 일반형 이렇게 나눴다, 그죠? 첫 번째 케이스가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요거는 어떻게 생긴 건가 하면 y 이꼴 a의 x제곱 이렇게 생긴 형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표준형입니다. 자, 표준형은 어떻게 생겼느냐? 표준형은 y 이꼴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로 생겼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일반형이죠. 일반형이고, 이거는 y 이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로 생겼어요. 자, 이렇게 총 세 종류가 있었는데, 제일 기본적인 기본형부터 가장 먼저 보면, 이때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보통 포물선으로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a의 부호에 따라 가지고 모양이 달랐습니다. 그죠?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생겼어요?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위로 볼록하게 생겼죠. 이거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과 다 이제 통틀어서 이렇게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림은 포물선으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그래프는 좌표 평면상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a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그림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이게 a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큰 경우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a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2차 함수를 얘기할 때는 크게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꼭지점, 그리고 또 하나는 축의 방정식. 자, 이 경우에 꼭지점이 어떻게 나오나요? 꼭지점이 여기죠?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0,0이 됩니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요? 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2차 함수 그래프는 대칭이죠. 좌우 대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대칭이라는 얘기는 뭐냐? 딱 어떤 선을 기준으로 접어버리면 딱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게 한가운데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녀석이 축의 방정식이 축이 되느냐? 대칭 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칭 축은 y축이 됩니다. 근데 y축인데 말이에요. y축은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y축의 방정식은 x 이퀄 0입니다. 왜 그렇죠? y축에 있는 점은 y 값은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지만 x 값은 다 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x 이퀄 0이라고 하고, 이 녀석은 y축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건 아는데, 이렇게 총총하게 얇게 아래로 볼록한 경우가 있고, 넓게 아래로 볼록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얇게 한 경우랑 넓게 한 경우가, 얇게 아래로 볼록, 넓게 아래로 볼록은 어떤 걸로 결정이 될까요? 그것은 a의 절대값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즉,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y축에 더 가깝게, 한마디로 더 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린 이 a보다도 만약에 절대값 a가 더 큰 값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더 쫑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으로 표준형 보겠습니다. 표준형은 y 이꼴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요거는 y 이꼴 ax 제곱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킨 형태죠. 어떻게 평행이동시킨 형태냐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죠. 자, 평행이동에 대한 거 어떻게 합니까? 평행이동에 대한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y 이꼴 a의 x제곱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동을 시킬 때, 자, x축으로 p만큼 그리고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킬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걸 할 때 좀 자세히 배우겠지만, 우리가 요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x 대신에 x-p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q를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걸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y-q는 a의 x-p의 제곱이 됩니다. q만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 위에 표준형의 식이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 식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게 결과가 결국 이 표준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y = ax의 그 제곱 그래프인데 a가 0인 경우로 한정을 지어 생각해 보죠. a가 음수인 경우에는 또 그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면 똑같은 방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요 녀석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y = ax 제곱의 그래프예요. 이게 y = ax의 제곱의 그래프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를 p가 여기고 그리고 q가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이 꼭지점이 이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꼭지점이 여기 딱 닿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닿는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즉 평행이동을 이 방향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x축 y축으로 따로따로 하면 여기 p만큼 q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q만큼 이동하고 여기도 p만큼 이동을 한 거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중요한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꼭지점이 어떻게 될까요? 꼭지점이 원래 0,0이었는데 여기에서는 꼭지점이 p, q가 됩니다. 왜? 이동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요? 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세로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축의 방정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얼마나 오른쪽으로 이동, 이게 지금 x축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왜?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는 표가 안 나잖아요. 이게 지금 그 뭐냐면은 이게 뭐라 그러죠? 세로선이기 때문에 표가 안 나요. 오른쪽 왼쪽으로 간 것만 표가 나죠. 그럼 원래 x = 0이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x축 방향으로 p만큼 갔잖아요. 그러면 이 축의 방정식은 x = p가 되겠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여기에서 보다시피 x = p다 이런 식이 됩니다. 되겠죠? 자, 나머지 a에 대해서 a 값에 따라 가지고 요게 이제 얼마만큼 이렇게 쫑쫑해지느냐, 즉 무슨 말이냐면 요 축의 방정식이 가깝게 오느냐는 것은 기본형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y =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식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다루냐 하면 일반형으로 나오는 식은 그래프를 이차함수 그래프를 생각하려고 하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표준형하고 기본형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일반형은 기본적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생각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지냐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표준형은 일반형에 해당되는 이 오른쪽에 우변에 있는 2차식을 완전제곱꼴로 바꿔줍니다. 완전제곱꼴이라는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완전제곱식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완전제곱식 더하기 상수 이런 걸 완전제곱꼴이라고 합니다. 이 완전제곱꼴로 바꿔주는 거를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완전제곱꼴로 바꾸는 작업은 A로 묶어줘요. A로 뭘 묶어주냐 하면 2차식하고 1차식만 묶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완전제곱식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합니까? X제곱, 그러니까 2창이 1이니까 우리가 1창의 반, 2분의 1 해주면, 2분의 1 곱해주는 거, 반을 제곱해주면 완전제곱식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2a분의 b니까 이걸 제곱하면 4a 제곱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어떤 거 해야 되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의 제곱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이게 상쇄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 c 해줍니다. 자, 이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 자, 다시 정리하면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걸 더해줬어요. 근데 원래 이 내용은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은 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주냐면 완전 제곱식에 필요한 것만 이 가로 안에 남기고 나머지는 바깥으로 다 빼줍니다. 가로 바꿔서 빼줘요. 그러면 한번 더 써보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의 x 더하기 4a 제곱분의 b의 제곱 하고 난 다음에 이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 제곱을 바깥으로 빼주는데 그때 a가 곱해져야 되는 거죠. 맞죠? 분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a 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가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가로 안하고 바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a는 x 플러스 2a분의 b,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완전 제곱식이죠. 그 다음 이 녀석도 통분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하고 옆에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로가 쳐져 있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4ac가 되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서 많이 본 거죠. 앞에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형태식이 나오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플러스 c였는데 이게 왜 마이너스가 되느냐? 가로가 쳐져 있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마이너스를 빼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분배점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의 2c니까 플러스 c가 유지가 되죠. 그죠? 가로를 쳐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써요. 그죠? 그러면 이제 표준형을 고쳤으니까 우리가 표준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얘기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느 쪽이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이거 양수 쪽 아닙니까? 네, 얘랑 다 음수일 수도 있죠. 다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계산상 b가 음수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 녀석이 4a랑 같이 해가지고 음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물론 이게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음수일 경우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일 경우는 이 아래쪽에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꼭지점이에요. 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우리가 표준형을 고치고 난 다음에는 표준형에서 그래프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꼭지점입니다. 꼭지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x 플러스 2a분의 b를 0을 만드는 값, 그 x값, 그게 꼭지점에 뭐가 됩니까? 그게 꼭지점에 x 좌표가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바깥에 있는 이 녀석은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정확히 뭐가 되나요? 이 녀석이 꼭지점에 y좌표가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얘랑 비교해 보면 돼요. 자, 표준형의 경우에는 x-p 이럴 때 꼭지점의 좌표가 p가 됐죠. 즉 여기서는 이 완전 제곱식 안은 마이너스 p인데 바깥쪽의 꼭지점이 마이너스가 없어진 상태로 됐어요. 마치 마이너스 p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준 것처럼. 맞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x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니까 2분의 b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꼭지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는 q는 어떻습니까? q가 그대로 내려왔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그대로 와야 됩니다. 이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 꼭지점부터 먼저 좌표에 그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자, a가 0보다 큰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림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축의 방정식은 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여기서 그린 것처럼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딱 하면 딱 겹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b이고 y는 다 다양한 값들 같죠. 이 녀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y 이퀄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표준형의 기본적인 형태를 봤을 때 x 이퀄 p가 뭐가 되냐면 축의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p가 뭡니까? 꼭지점의 x좌표.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2분의 b가 축의 방정식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상수여야 되겠죠. 즉 x 이퀄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여기서 하나 더 볼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 점이 뭐냐면 이 y절편이죠.
y축하고 이 2차 함수가 만나는 점이니까 y절편이에요. y절편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y절편 어떻게 구합니까? x에다 0 넣으면 되죠. 여기 x 0 넣으면 이거 0 되고 0 되고 c만 남겠죠. 그러니까 y절편은 c가 됩니다. 맞겠죠? 그래서 y절편까지도 보면은 c인데 y절편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y절편, 자, 요게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먼저 적어볼게요. 그리고 y절편. 자, y절편이 네. y절편은 뭐가 되냐면 0,c가 되죠. 그죠? y절편이라는 것은 다시 우리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2차 함수와 y축의 교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일반형 그래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기본형은 그냥 그리면 되고 표준형도 그냥 그리면 되는데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내용이 꼭지점 그리고 축의 방정식 y절편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낸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되고 실제 이차함수 문제를 풀 때도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차함수의 식 구하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중등 과정에서 우리 했었던 내용이죠. 그죠? 자, 문제에서 조건을 줍니다. 어떤 조건을 주고 이차함수 식을 구하시오 라는 거를 많이 해요. 그 경우에 한번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꼭지점의 좌표. 예를 들어 꼭지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 3,2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차함수 식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3,2니까 표준형의 식을 쓸 수가 있죠.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x 이퀄 자 최고 차이 개수는 몰라요. a 그리고 x-3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차함수식에서 모르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이 최고 차이 개수 a 밖에 없죠. 근데 이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이차함수를 지나는 점을 하나 더 줘요. 이게 주로 y절편 같은 거 많이 줍니다. y절편이나 또는 뭐 x절편 등등등 이런 점들을 줍니다. 그럼 이걸 대입을 해버리면 a에 대해서 1차 방정식이 나올 거니까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요 방법이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의 방법이 이차함수식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축의 방정식을 주는 경우입니다. 축의 방정식을 예를 들어 가지고 x 이퀄 마이너스 1이라고 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x 이퀄 마이너스 1인데 축의 방정식이 드러나는 식이 뭐냐면 표준형식이에요. 그래서 표준형식을 사용을 합니다. y 이퀄 최고 차이 개수 모르죠. 그리고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아니까 여기는 부호가 바뀌어 들어가야 됩니다. 플러스 1의 제곱 맞죠? 더하기 자 여기 꼭지점에 y좌표 압니까? 모르죠? 요걸 q라고 줍니다. 이게 9 아니에요. q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a하고 q하고 이게 두 개를 모릅니다. 요 경우에도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건을 더 줘요. 이거 지나는 점에 대한 정보를 점에 대한 조건을 더 줍니다. 그러면 식이 몇 개 나와야 돼요?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A하고 Q하고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식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축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의 경우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하면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지는 경우예요. 교점이 주어지는데 요것이 두 개 주어집니다. 두 개 X축과의 교점은 두 개가 있을까요? X축과의 교점은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2,0하고 그 다음에 1,0하고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주어졌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여기 참고로 X축과의 교점이 어떻게 생길 것인가 라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건 참고사항. 자,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2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최고 차이 개수가 0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축과의 교점 부분은 생기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두 개 생길 수 있고요. 이렇게. 또 하나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겹하는 거. 그 다음에 안 만날 수도 있겠죠. 맞죠? 이렇게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요 케이스는 어떤 걸 주냐면, 요렇게 두 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x축과의 교점 두 개를 줬다는 얘기는 x절편이 두 개가 생겼고, 그 좌표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림상으로는 왼쪽에 나오는 요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 어떻게 푸느냐 하면, 이렇게 봅니다. 이 녀석이 x축과의 교점이라는 부분이 뒤쪽에 얘기가 나올 건데, x축과의 교점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녀석이 뭐란 얘기인가요? 이 녀석이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이 녀석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x절편이라는 거죠. 그 x절편에 대한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만약에 방정식 이차 함수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았을 때 이렇게 놨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때 x절편 어떻게 구합니까? 얘 마이너스 2, 1 이게 나오는 x절편 어떻게 구하나요? 이거 이걸 0으로 놓죠. y를 0으로 놓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죠.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뭐가 되냐면 x절편이 됩니다. 그래서 x절편이 2차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나옵니까? 2차 방정식의 해 중에서도 이게 뭐냐면 실근인해예요. 실근인해. 왜냐하면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좌표 평면이 전부 다 실수 평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허수인 숫자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근인 해에 대해서 x절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뭐가 되는 걸까요? 마이너스 2하고 1이 된다는 겁니다. 맞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해가 마이너스 2하고 1인 2차 방정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해가 마이너스 1이고 1인 2차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어떻게 구하면 되나? 요거에 대해서 우리 중등에서 좀 배운 게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하면 이렇게 구합니다. 이쪽에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인수 정의를 사용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식을 fx라고 놓으면 fx라고 마이너스 2하고 1을 집어넣으면 f-2가 0이 나오게 되고요. f1이 0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f-2가 0이고 f1이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은 인수정리 우리 배운 거에 따르면은 fx는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갔죠. 자, 얘를 인수로 갔기 때문에 fx는 어떻게 나오느냐? fx는 자, 최고 차이 개수는 a니까 a 이렇게 나오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요거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까요? 인수를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을 갖게 되니까 여기 qx 이렇게 되겠죠. 근데 fx가 몇 차씩? 2차씩. 그럼 여기 1차, 얘가 1차면 여기 몇 차씩이 돼야 돼? 이 녀석은 상수가 될 수밖에 없죠. 상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상수는 여기 x제곱 최고 차이 개수가 a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 녀석은 a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a입니다.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fx에 대한 식을 이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fx에 대한 식이라는 게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니까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제 종합적으로 써보면 색깔 좀 다르게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이 어떻게 나올 거냐 하면 요 상수 a가 됩니다. 그죠? 최고 차이의 개수가 a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고요. a의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2 아니고 1이요. 오케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쓸 수 있으니까 이차함수의 식은 y 이꼴 a의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지면 x절편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이 녀석을 통해서 이 녀석은 이 2차식 y가 0일 때에 y 이꼴 0을 넣었을 때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된다라는 거, 이걸 이용해서
문제 우리 식을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일단 우리가 y 이퀄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해서 식을 일반형으로 놓고 생각을 합니다.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점에 대해서 여기 대입을 해주면 되죠. x하고 y를 여기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a와 b와 c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게 되죠. 1차 방정식이죠. 문자가 3개인 1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대입을 하나하나 해서 A, B, C에 대한 식 3개를 구한 다음에 연립 방정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왜 여기서 쪽 일반형을 써야 되느냐? 표준형을 쓰면 안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표준형을 써버리게 되면 어려운 점이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되면 모르는 건 어차피 a, p, q를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개를 모르니까 세 점을 알면 대입을 해버리면 여기에서 모르는 a, p, q에 대해서 식이 3개 나오니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p의 제곱이 나오게 되죠. 2차식이 p에 대한 2차식이 나옵니다. 2차식이 나오게 돼버리면 이건 p 관점에서 보면 2차 방정식이 돼버리죠. 근데 여기서는 1차식 ABC 일반형을 하면 ABC에 대한 1차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합니까?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게 유리합니까? 1차 방정식이 나오는 게 유리합니까? 1차 방정식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즉 일반형으로 식을 놓고 x, y 세 점의 좌표를 대입해 가지고 a, b, c에 대해서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푸는 방법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와 개수의 부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개수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이차함수가 주어지는 거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개수라는 건 어떤 거 얘기하겠습니까? 개수라는 것은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a, b, c의 부호하고 이차함수 그래프하고가 무슨 관련이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는 거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A의 부호는 뭘 결정하나요? A의 부호는 우리가 2차항의 개수인 A의 부호는 모양을 결정합니다. 모양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고요. A가 0보다 클 때는,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하게 생겼죠. 이게 볼록성에 대한 부분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B의 부호. 자, B의 부호는 B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 녀석을 표준어로 고쳤을 때의 경우 생각해 볼까요? 이게 y 이퀄 a의 x 플러스 2a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가 b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여기하고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축의 방정식에 집중합니다.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나요? 축의 방정식이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b의 부호를 여기에서 좀 집중해서 봐요. 지금 a의 부호도 결정되고 b의 부호도 결정되는데 a, b의 부호에 따라 가지고 축의 방정식의 부호가 결정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될 겁니다. 축이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a가 양수인 경우로 생각했을 때 축이 요렇게 있을 수 있고 요렇게 있을 수 있고 요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럼 축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y축일 수도 있고 y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b가 이거는 0보다 작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0이겠죠. 요 케이스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클 겁니다. 맞겠죠? 그러면 이 케이스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A하고 B하고 부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케이스는 2A분의 B는 양수가 되죠. 그죠? 이 케이스는 2A분의 B가 0이 될 것이고요. 이 경우는 2A분의 B가 0보다 작습니다. 맞겠죠?
그러면 이 케이스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자, A, B가 2A분의 B가 0보다 크려고 하면 A하고 B의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플러스가 되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죠. 케이스가 두 개겠죠. 자, 여기는 그림상으로는 A가 0보다 큰 경우로 돼 있지만 0보다 작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축이 왼쪽 그리고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까지 다 고려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A가 양수일 때는 B가 양수여야 되겠죠. 이 경우는. 두 번째는 A가 음수일 때는 이때는 B도 음수가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2A분의 B가 양수가 되고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음수가 되겠죠. 요 케이스를 한 번에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이게 A, B가 같은 부호라는 얘기죠. 요 케이스는 뭐가 되냐면 그냥 B가 0이 되면 되죠. 맞죠? 요 케이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A하고 B가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 맞죠? 두 번째는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죠. 서로 다른 부호. 그 축의 방정식에 B가 A와 B가 영향을 주는데 그 B의 부호는 주로 우리가 지금 축의 방정식에 영향을 주고 축의 방정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음으로 C의 부호. C의 부호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C의 부호는 이렇게 됩니다. X에 0을 대입하면 Y의 값이 C가 나와요. 그럼 C가 뭐라고요? X에 0을 대입할 때 Y가 C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C가 뭐가 되는 거냐 하면은 Y 절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A가 0보다 큰 경우를 가정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Y 절편이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가 되죠. 자, Y 절편이 C가 됩니다. 여기도 C가 되죠.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C가 어떻게 되나요? 0보다 크죠? Y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C를 이쪽에다 이렇게 해볼게요. C, 이건 0보다 큰 경우죠. 이 경우는요. 이 경우는 C가 0인 경우죠. 이 경우는요. C가 0보다 작은 경우죠. 즉, Y 절편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Y축과 만나는 점이 이 원점보다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 즉, 원점보다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도 있고, X축을 중심으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X축보다 이 만나는 점이 위쪽에 있으면은 C가 양수가 되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으면 C가 음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C가 여기 원점을 딱 지나게 되면 C가 0이 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